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 이동원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Ear, Nose, Throat 줄여서 ENTV입니다. 이비인후과는 쉽게 말하면 귀, 코, 목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는 과인데요.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으로 이비인후과를 내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에 어떤 질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원해 주시는지 10위에서 1위까지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으며 각각의 증상은 어떤지 어떤 병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중이염입니다. 귀가 아파요, 귀가 안 들려요, 귀에서 물이 나와요, 이런 증상으로 내원해 주십니다. 이 중이란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사이 공간인데요, 고막에 전달된 소리가 중이 안에 있는 귀 안의 뼈의 진동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공간입니다. 이 중이 내에 염증이 생긴 것이 중이염인데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고막에 구멍이 난다든지 혹은 고막 안에 물이 꽉 찬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에는 그 안에 아까 말한 중인의 귀 속 뼈가 녹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중인의 염증으로 인해서 귀가 아프기도 하고 귀에 소리가 먹먹해서 안 들리기도 하고 이제 심한 경우 염증에 의한 귀 안에 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9위 편도염입니다. 목이 아파요, 침 삼키기도 너무 힘들어요, 목이 많이 부었어요,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 안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귀 안에서 고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며 통증이 귀까지 퍼져서 귀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해서 다 편도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기도 있는데 편도염은 그 목 안에서 편도가 세균에 의해서 부은 것으로서 이때는 항생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8위 이석증 전정신경염과 같은 귀 속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요,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내원하고요. 이는 처음에는 뇌나 머릿속의 병변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위 코골이 및 수면시 무호흡입니다. 보통 이는 자다가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각 증상이 생겨가지고 잘 때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깬다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두통이 너무 심하고 잔 것 같지 않고 주간 졸림증이 심한 자각 증상까지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골이는 잘 때 코와 입천장의 떨림으로 인해서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건데 환자 본인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같이 자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은 다릅니다. 자다가 본인이 숨길이 막혀서 숨이 실제로 안 쉬어지는 것을 무호흡이라고 하고요. 무호흡이 심한 경우에는 피 속의 산소 양이 잘 때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나 전신적인 신체에 무리가 가게 되고 결국 이는 나중에 심각한 성인병이나 심장의 무리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질환들은 수면 다원 검사 같은 자면서 하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양압기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위 여섯 번째는 이관장애, 이명 난청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질환입니다. 이관장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관이라고 하는 거는 귀와 코 속에 있는 어떤 관 같은 건데 고막 안에 공기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고막 안에 공기압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으로 비행기 탈 때 귀가 먹먹하고 그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명은 난청 혹은 달팽이관의 피로나 청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귀 안에서 삐 혹은 징, 윙 혹은 맴 이런 매미 소리 같은 여러 가지 소리가 나타나는 걸 이명이라고 합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청력이 떨어진 건데요. 소리를 전달하는 중이에 문제가 생겼거나 달팽이관에서 뇌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묶은 것은 이것들은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각각의 맞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경과나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묶어 보았고요. 비슷한 증상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위 웨이도염입니다. 귀가 가려워요, 벅벅 긁으면서 바깥에 이제 까진 거 기지가 많이 차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진물이 나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도염, 웨이라고 하는 거는 귀 바깥에서 고막까지 가는 길, 바깥 귀 길의 피부를 뜻하는데요. 거기가 과도한 자극이나 혹은 수영할 때 이런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염증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심하지 않은데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직접 많이 파다가 긁다가 생기는 병입니다. 적절한 소독과 필요시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환자의 귀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이제 4위 이제 부비동염입니다. 보통 이제 콧물이 꽉 찼어요. 코가 막혀요. 누런쿠가 나요. 기침 가래도 생겨요. 이런 경우 이제 보통 부비동염을 의심하고요. 확인해 보면 이제 코 안에 누런코가 존재하고 심한 경우에는 물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적절한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드물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으로 오래 가서 후각이 떨어지거나 물혹이 많이 생긴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비동염이란 이제 콧구멍 안에 들어가면 얼굴 안쪽으로 동굴 같은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코곁 동굴인데요. 코 안에 있는 동굴에 어떤 세균성 염증으로 인해서 공기가 있어야 될 공간에 누런 코가 생기고, 콧물이 꽉 차다 보니까 앞뒤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코를 막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부비동염 흔히 충동증이라고도 불리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막 치료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와서 보면 부비동염인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생제를 써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3위 역류성 인후두염입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은 인후두 역류증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목에 뭐 걸려 있어요. 목이 간질간질해요. 목에 가래가 차 있어요. 기침이 자꾸 생겨요. 증상이 보통은 짧지 않고 길게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후두에 뭐가 생긴 건 아닌지, 뭐 어떤 분들은 후두암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이비인후과로 와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역류성 후두염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위나 식도에 있는 위액이 위로 올라와서, 즉 역류에서 후두나 인두까지 위액이 넘어온 병입니다. 이 산성의 위액들이 후두나 인두로 넘어와서 강한 자극을 통해 점막을 손상시키게 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이거의 치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교정이고요. 생활습관의 교정과 함께 한 달 이상의 위산 분비 억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비염입니다. 이제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증상 중 보통 한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보통 대부분 비염입니다. 아까 4위에서 언급했던 부비동염 같이 세균성 감염증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비염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염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온도나 습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코 안에 점막이 부어서 발생하는 비대성 혹은 비우성 비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딱 분류해서 비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코 안에 있는 칸막이가 휘어져 발생하는 비중격 망곡증도 이런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콧물, 재채기, 코막힘, 후비루 증상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를 내원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망의 1위 역시 감기입니다. 그 감기는 정확한 진단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와 목 등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의 감염 증상을 통칭하는 곳으로서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급성 질환 중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 이 감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컨디션이 떨어지고 목도 아플 수 있고 기침 가래도 생길 수 있고 몸살이나 근육통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증상을 맞추는 치료, 즉 대증 치료로 인해서 저절로 낫게 되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잘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약을 먹거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아파지거나 혹은 잘 낫지 않는다면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질환 베스트 10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역과 시기 그리고 병원 규모에 따라서는 이 질환들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순위는 정확한 순서는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